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정감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렇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거기서 뭐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고 여당은 또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지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당이 좀 집중적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이걸 반드시 좀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둔 사건이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정교사 사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요. 또 앞으로 이제 있을 그 민주당의 특검과 탄핵 공세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국감이 늘 정쟁의 장으로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정쟁보다는 국민 경제, 민생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뭐 또 손뼉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예. 한쪽에서 또 그렇게 흘러가면은 여당이 또 쉽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동안 보면은 법사위원들께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11월에 일단 정해진 게 15일, 25일 두 날짜는 그대로 할 거다 저희가 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날짜 자체도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일단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그리고 2심, 3심은 3개월씩 해가지고 1년 안에 원래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소가 된 지 벌써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15일 선고하는 것이 그보다 더 지연된다면 정말 재판부에서 일부러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원래는 그 결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심리가 끝난 다음에 선고할 때까지 한 달 정도를 잡는데 이 사건은 한 2달 정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일정대로 뭐 선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국감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영부인 이름 넣어서 심판본부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대체 여기서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그 재판들 어떻게 다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치르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제로서 탄핵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탄핵을 할 만한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뭐 불법 위법 행위가 없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또 특검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흠집을 잡아가지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려는 그런 다 수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좀 가동을 하려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또 황당하게도 국회 안에서 뭐 탄핵의 밤 이런 행사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선을 해가지고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탄핵을 끌고 가기 위한 좀 억지를 부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상수 대변인께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재보궐선거 이후에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 내용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저도 아직 뭐 사실관계는 확인 못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래 뭐 여당 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그런 만남은 또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고 또 자주 있어야 원래는 정상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의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라든지 또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 감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두 분이 만나셔서 뭐 대화를 하시는 것은 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지원 유세한 이후에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활동 자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친한 게 위주로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한다고 하셔서 뭐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독대를 하게 된다면은 이 지금 국감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전국을 계속 주도할 것 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뭐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 주제 중에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물론 뭐 두 분이 만나서 예. 또 직접 정하실 문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예, 뭐 예. 그거랑 이 독대라든지 뭐 이런 민심 전달하는 게 다 연관이 된 말일까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하신 기자님께서 조금 뭐랄까 다른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이에 대한 대표님 생각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생각도 그렇다 하는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꼭 뭐 어떤 뭐 행동을 해야 될 때 뭐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공동으로 이게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 네, 예. 수사 요구안 제출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민주당은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니까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예, 예. 이걸 통과시켜서 일단 빠르게 상설특검을 띄우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수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사안의 지금 제일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상설 특검에 수사 요구를 하겠다 하면은 뭐 표결로 하면은 다수당이 요구하는 사안이 수사 요구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수사를 받아서 할 특별 검사도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정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원래 상설 특검이 있으면서 국회 규칙에서는 7명의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수사 요구를 하는 국회의 다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특별 검사는 좀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네. 법무부, 법원행정처, 또 대한변협 그리고 국회에서는 4명으로 하되 야당 둘, 여당 둘 이렇게 정해둔 거거든요. 네. 그래야 국회에서 일방적인 정당에 의해서 수사 요구가 되더라도 공정한 수사는 특별검사한테 따로 맡기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이렇게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수사 요구안을 내면서 다시 특검도 민주당에서 내면 이 그 추천위원회에 다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를 요구한 사람과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이 다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으로만 하겠다. 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고발한 사람, 고소한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뭐 옛날에 원님 재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서 너무 지금 벗어난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게 운영 규칙이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된다고 하면 정말 그 특별검사의 공정성, 중립성은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됐던 적이 있는 정당은 추천 못한다. 뭐 이런 규칙 하나 넣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예. 거죠? 예, 예. 어쨌든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거? 예, 뭐 예.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 방법 근데 지금 밖에 이제 없는 거죠? 예. 임명을 미룬다고 하면은 그것이 위법이다. 벌써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 사유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표현까지. 그러니까 예. 뭐 모든 것이 다 탄핵하고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또 무리한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꿔서 예. 또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것을 선임 안 했을 때는 네. 또 위법이니까 그것을 또 탄핵의 또 빌미로 삼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정치 공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상당한 좀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은 일단 뭐 그 규칙도 개정하는 것도 개정하는 건데 상설특검에서 네, 예. 수사를 대상으로 좀 넣을 만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의 문제도 좀 끼워 넣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상설 예. 특검안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부분은 원래 기존 지금 특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세관을 통한 뭐 마약 수사 사건 개입이라든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뭐 이제 기존에 주장하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또 뭐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뭐 원래 기존에 지금 발의해둔 특검 법안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공모 그 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다 망라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공세를 예.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요즘에 언론 상대로 입을 계속 열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여기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주장 같아요. 네, 예. 근데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가 뭐 4대 정도 있고 뭐 이게 포렌식했고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아직 속단하긴 이른데 예. 명태균 씨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흔히 내가 구속되면 뭘 터뜨리겠다 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근데 결국엔 다 구속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되면 막상 또 별것도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명태균 씨라는 분이 조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한 10% 정도는 본인이 경험했거나 뭐 사실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한 90% 정도를 과장이라든지 허위 이런 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네. 그러니까 10%의 말이 진실된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할 때 이제 90%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과장하거나 하면 네. 또 듣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이때까지 좀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 국회의원들과 조금 뭐 친분을 쌓거나 네. 이랬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을 다 지금 신뢰할 수는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저희랑도 그렇고 다른 언론들이랑도 만나서 예. 자기가 입을 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히 예. 이제 검사들에게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예. 내가 입을 열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감당이 되겠냐. 예, 내가 검사에게 이렇게 되묻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검사님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거나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무슨 수사를 소리야? 하다 뭐 보면 이런, 예. 뭐 검사 앞에서도 온갖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뭐 검사님 가족들 뭐 하고 계시죠 하면서 으름장 돋는 거예요. 협박하는 사람도 예. 있고 뭐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뭐 직속 상관 누구하고 자기가 친하다 예. 이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집어 넣으면 다 조용해집니다. 아, 아마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맞는 형사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앞두고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네. 뭐 검사들이나 뭐 수사하는 당국에서 그런 말들 때문에 뭐 수사가 흔들리는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단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서 약간 예. 좀 불안함이 조금 표출된 것 그런 같습니다, 말일 수 지금. 있겠네요. 예. 그 명 씨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이고 그 제보자로 알려진 예. 김 전 의원 측 회계 책임자가 예.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뭐 일부 유튜브 매체에 출연을 했잖아요. 예. 법사위에도 증인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는 안 나오는 와중에 이분 혼자 나오면은 좀 한쪽 방향으로 원하는 주장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도 좀 들리는 이야기가 김영선 이제 전 국회의원은 회계 책임자였는데 아마 김영선 전 국회의원하고 좀 금전적인 거래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폭로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전해 들은 이야기거든요. 네. 명태균 씨한테. 예. 과연 명태균 씨가 뭐 용산에다가 무슨 돈을 요구했는지도 불투명한 이야기인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선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튜브 나와서 폭로를 하면서 좀 특이한 게 원래 행안위에 그 증인으로 원래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본인이 법사위로 오고 싶다. 마치 이제
무슨 상임위로 쇼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안위 말고 법사위에 내가 그래서 나가서 증언하겠다. 예, 이게 법사위로 굳이 본인이 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뭐 전달한 것 같고 예. 또 민주당의 또 우리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께서 아마 행안위로 가게 돼 있는 증인을 조금 이렇게 법사위 쪽으로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8일 날 우리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국감이 있고요. 21일 날에는 대검찰청 국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아마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또 표결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강혜경 씨가 하는 그 주장이 지금 검찰청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인지 네. 예, 원래 행안위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국감을 할 때 그런 선거와 관련된 네. 비위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국정감사대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법사위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네요. 또 법사위로 예. 굳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네. 좀 약간 의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예, 법사위로 굳이 이제 상임위로 옮기는 좀 예. 이례적인 일이네요. 예, 예. 어제 부산을 다녀오셨으니까 재보궐선거 분위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어제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다 부산에서 유세 그렇습니다. 지원을 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예. 분위기는 실제로 좀 어떤 건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그 지금 하는 보궐선거가 총선 이후에 하는 첫 선거기 때문에 이제 과연 민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당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예. 뭐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정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거가 서울교육감 선거가 있고 그리고 호남 쪽에 예, 곡성 그리고 영암 선거가 예,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정인데 아마도 뭐 호남 쪽은 어느 정도 민주당 아니면은 또 조국혁신당 우세 지역이라고 보고 또 강화 같은 곳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본다면 원래 부산 금정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건 맞는데 네. 조금 거기서 이제 박빙으로 가거나 하면 아무래도 또 전체적인 이 정당 지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예, 선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당에서도 지금 부산 금정 선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 자기 말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탄핵 거린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딱 한마디 했죠.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 예,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공개적으로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다 하고 있고 뭐 탄핵의 밤 행사까지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상임위에서 다 탄핵하겠다고 뭐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대표 본인도 네. 그 이야기가 탄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것을 뭐 굳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예, 말 바꾸기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어제도 비슷한 얘기 했더라고요. 뭐 임기 안에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게 하는 당연한 논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본인 손이 스스로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기가 또 그다음 대선에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서는 좀 말하기 껄끄럽겠죠. 그렇지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보궐선거 지금 엿새 남았는데 아까도 좀 잠깐의 어떤 이번 선거의 중요성 총선 이후 첫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인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혹시 선거 결과가 좀 어떤 식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불을 지펴서 마치 선거 결과로 동력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지자체 단체장 선거거든요. 사실은 뭐 중앙의 어떤 뭐 정권 심판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고요. 또 이 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은 바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남은 임기를 직무를 수행하려면 정말로 그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걸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요런 선거도 정권 심판이라는 지금 걸 걸고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 이슈화 시켜서.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보궐선거는 각 시도당에서 주도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민주당과 야당 프레임이 정권 심판이니까 저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권 심판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선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또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신경이 쓰이는 건 맞고요. 앞으로 계속 지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시겠네요. 당 예, 지도부들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